안녕하세요. 손주학 교수입니다. 지난주에서 두 번째 주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소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소장의 필수 기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소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치기를 설명하면서 청구치기 유형은 소의 종류에 따라서 좀 나눠서 살펴보면 굉장히 작성법을 익히기가 쉽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이해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에 따라서 소의 종류인 세 가지 소의 종류에 따라서 작성법이 달라지고 작성 기재 방식도 달라진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행의소, 그 중에서도 이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청구치기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것에 이어서 이행의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금원 청구에 못지않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빈번하게 활용된다고 볼 수도 있는 의사의 진술을 인용하는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이것도 이제 실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린 등기 신청에 있어서 어떤 주의를 취하고 있죠?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이 같이 우리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매도인에서 매수인 범위는 이전 등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청을 했을 때 비로소 등기 공무원이 그 신청서에 기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매매계약 체결했고 매매대금 다 건네받았다, 자 건네줬다 할지라도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물권법에서 배우는 등기에 있어서의 공동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을 잘 해주면 괜찮은데 같이 신청하면 문제가 없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금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고, 매매대금까지 다 못 받았다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기 절차에 협력해주지 않을 때, 신청 절차에 협력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인 채무자 입장에서 하는 이 공동신청이라는 행위는 실은 하는 채무잖아요. 하는 채무. 그거를 자기 채무라고 하거든요. 자기 채무라고 하는데 하는 채무와 주는 채무가 있어요. 채무에는 크게 어떤 일을 하는 채무와 무엇을 주는 채무가 있는데, 주는 채무는 직접 강제가 가능해요. 돈 갚으라는 거, 돈 100만 원 지급하는 거, 안 주면 직접 강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채무, 그 중에서도 자기 채무, 그 중에서도 다 제3자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한 채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강제로서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강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간접 강제예요. 즉 의무 이행을 명하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어떤 벌칙을 준다든가 이행 강제형을 준다든가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져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비대체적 또는 부대체적 자기채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신청, 등기에 있어서 공동신청도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대체적인, 대체가 불가능한, 대체할 수 없는 자기채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강제 안 되고 간접 강제는 극히 제한적이고 효과가 굉장히 미약하죠. 그랬을 때 매수인은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또는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민법에서는 이해가는 근거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민법 389조 제2항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한 재판을 어떻게 한다?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어떤 재판이다?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는 무엇에 관해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어떻게 가름한, 대치하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등기를 신청하겠다는 매도인의 의사표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법 제389조 제2항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채권자인 매수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한, 즉 등기의 신청의 의사표시에 가름한 무엇을?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민법, 실제법 시간에, 소송법 시간에, 무슨 뭐 시간에 우리가 막 등기 신청을 구하는 재판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필요하고 왜 근거가 있는 것이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 대신은 필요성과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사표시에 가름한 재판을 청구하는 청구,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할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 재판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의사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의사의 진술이 있었다고요?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의사의 진술이, 누구의? 매도인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판결문만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완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단독 신청이지만 매도인인 등기 의무자도 등기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등기 공무원은 그에게서 등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매수인 등기 권리자는 권리 만족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등기 신청 절차를 이행시키는 대신에, 그죠? 그런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일정한 판결이 있으면 이를 가지고 그 판결을 매도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무엇에?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의 판결만 가지고 매수인 단독으로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소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 매도인인 등기 의무자인 실제 의사, 등기 신청하기 싫었다, 나 안 해주겠다 하는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의사의 진술을 피고가 한 것으로 봐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그것이 바로 인사집행법 263조 제1항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판결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 또는 그런 판결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실무적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설명했던 등기 절차에 관계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동산이기 때문에 실은 인도로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소유권이 넘겨가질 것 같은 것들 중에서 부동산으로 취급받는 것들이 있어요. 동산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사고 팔았을 때 자동차 키를 넘겨주는 것만으로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집, 열세, 자물쇠 넘겨받았다고 해서 또 내가 그 물건을 점유한다고 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듯이 등기를 넘겨야 되잖아요. 성립요건주의에 의해서 물권 변동에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동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점유의 이전, 인도겠죠. 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겠지만 자동차의 특수성에 의해서 준부동산, 즉 부동산처럼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대장이 있고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유자 변동이 일어나야 비로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동차가 판 사람이 자동차 사는 사람에게 그 이전 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전 등록 절차에, 그 등록이라 하는데 등기가 아니라 똑같은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소송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채권편에서 채권 양도에 대해서 배운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대항 요건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당사자끼리는 채권 양도에서 표시받은 다 모두 해결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특히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양도 통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그 양도 통지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죠? 양수인이 내가 넘겨받았으니까 내가 진짜 권리자라고 해서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이제 채무자에게 양수인이 진정한 채무자에게 내가 당신이 양도인에게 갚을 채권 내가 인수했다. 채무 인수했다. 그러니까 양도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한테 내가 채권자니까 나한테 갚으쇼 라고 통지해봤자 그는 양도 통지 효력이 없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실체법 시간에. 누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도인만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양수인은 통지 권한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양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받아서 그 대리권에 비해서 즉 대리인 자격으로 누구의 대리인?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내가 양수인 양도 통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양수인이 양수인 자격에서 양도 통지하는 것은 무효죠. 아무런 양도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죠. 양도인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양도인이 양도 통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도 통지를 이행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양도인을 상대로 양수인이 제3자인 채무자에게 나에게 채권 양도했다는 내용을 통지하라!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하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확정되면은 양도의 통지에 의사심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흔히 실무적으로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그에 대한 판결에서는 이 세 가지가 활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주로 등기죠. 제일 먼저 설명했던. 그건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그래서 청구 취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집행 성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행의수에서는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가집행 선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있고 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자, 별도의 시간을 내서 두 번째 시간에 세 번째 시간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셋째 시간에 지금 첫째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미리 말씀드리면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서는 청구취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청구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본원에 관계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것이겠죠. 두 번째는 가집행 선고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부수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주된 청구는 아니지만 이 부분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 보면 함정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집행 선고 부분에 있어서는 함정이 꽤 있을 수 있는데 그 함정의 핵심은 가집행 선고를 성질상 붙여서는 안 되는데 붙일 수가 없는데 또 실무상 붙이지 않고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데 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문제에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는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없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셋째 시간에 별도의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 원시 취득한 자는 비록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자는. 원시 취득자는. 그랬을 때 원시 취득할 때는 자기 권리를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매수한 사람은 그 물건을 원시 취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매매 계약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등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목적물에 대해서 먼저 원시 취득한 매도인이겠죠.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매도인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받은, 이전받은, 매수한 자가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서 나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언뜻 보면 무시 받거든요. 왜냐하면 보존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매도인 명의로 해. 그리고 그에 비해서 다시 어떻게 되죠?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또는 교환을 원인으로 한 취득기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매수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까지도 구한다면 그 부분은 소유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판결을 받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매매를 원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판결만 확정이 되면 그 판결을 가지고 등기소를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등기 공무원이 보존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공무원이 자동으로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소를 구하는 것은 소로서 해결할 이익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바로 소의 이익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왜 그러냐? 매수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만 받아도 그 판결에 대해서 대의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대의 등기냐? 매도인을 대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대의 등기 청구권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의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매도인인 원시득자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존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고 이는 소속법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소유의 이익이 없게 되고 소유의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본안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소송요건 흥결. 그런데 다음 주에 가르칠 겁니다. 소송요건 흥결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 쟁점이 중요한 것들 굉장히 많고 많은 문제, 특히 기록형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요건 흥결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쟁점 중에 하나는 최소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송요건 흥결에 관한 그것만 모아서 별도로 강의를 할 거예요. 원래 두 번째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주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소송요건 흥결로 인해서 소각각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각각 판결은 청구의 청구권의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는 거예요.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 안 했는지만. 그래서 소송 요건 자체를 구비를 못했대. 왜? 죄송합니다. 소로서 구할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만 주의하시고 하나 또 이제 주의할 것은 흔히 의사의 진술을 명한 구한 청구 그중에서도 등기관계 소송에서는 하나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불법으로 제3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갔을 때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말소 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의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계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이 갑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을로 넘어갔는데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마음대로 등기를 해간 거예요. 불법 등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권에 대한 무슨 청구권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그 중에서도 무엇이죠? 등기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소유권의 이용을 사용을 어떻게 한다?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이 방해받을 때는 어떤 청구권이 나오는 것이죠? 방해배제 청구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으로 넘겨간 등기권자, 등기 명의자가 되겠죠?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는 물권적 청구권, 그 중에서도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모습으로 일환으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을 앞으로 넘겼다면 을을 상대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소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을에서 끝나지 않고 병정, 무기, 경신, 임계까지 갔다고 합시다. 쭉쭉쭉쭉 하면 어떻게 되죠? 병의 등기는 을의 기에 기초한 것이고, 정의 등기는 병의 등기에 기초한 것이고, 무의 등기는 정의 등기에 기초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병의 등기가 무효면 정의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가 있을 수도 있죠. 취득시효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직접 소유자, 원소유자인 갑으로부터 내가 허락을 받았다. 오케이, 네 등기를 인정해주겠다는 동의를 받았다든가, 내가 뭐 다시 직접 매수했다든가,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편이.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차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는 갑은 을뿐만 아니라 병, 무, 기, 경 등 모든 등기 명의자, 최종 등기 명의자까지도, 소유 명의자까지도 다 피고로 삼아서 그자들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어디 사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중간에 있는 무나 정이나 병이나 기가 사망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상속인들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상속인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를 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도 많을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소유권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 말소 등기를 구하는 거니까 최종 등기 명의자만을 상대로 직접 내가 앞으로 그냥 이전 등기 넘겨줘라. 중간까지 내가 다 말소하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최종 명의자가 만약에 정이라는 정을 상대로 원소유자인 감 나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하면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죠? 피고도 줄어들 것이고, 어디 있는지 잘 찾을 필요도 없게 될 것이고, 정거치기도 간단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 소송을 이제 변호사들이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학자들도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법원 처음에는 허용을 안 해줬어요. 그럴 수는 없다. 원칙대로 해라. 이런 취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좀 정확히 기억 안 나나요? 90년 같은데? 90년?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설명했던 그런 경우라는 원래의 소유자는 갑이겠죠? 원래의 소유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판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소유 명의자인데 내 명의자가 불법으로 말소돼서 넘어가게 된다, 제3자 앞으로. 그랬을 때 진정한 내 소유 명의를 어떻게 하나 회복해달라 하는 등기를 구할 권리가 있다. 누구에게는?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실체법 시간에 좀 배웠던, 불법법 시간에 배울 수도 있었던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명의로 회복시켜달라. 내 진정한 말. 지금 등기부상은 내가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나기 때문에 내 명의로 회복을 해달라. 나는 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판례에서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등기 원인은, 아까 매매할 때는 매매 계약이 등기 원인이 되는 것이고,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가 등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에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등기 원인을 반드시 청구 취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말소 등기하고 달라요. 말소 등기 전제에서는 그 말소된 등기가 매매로 넘겨진 것이든 뭐 교환으로 넘겨진 것이든 취득식으로 넘겨진 것이든 상관없이 그냥 말소 등기 목적물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등기를 구할 때는 왜 이전을 구하는 것인지, 그게 등기 원인이거든요. 등기 원인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내가 매매 계약에서 이전 등기를 구하는 거라면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취득시효라면 몇 월 며칠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명의 회복도 이전 등기 형식으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매매 아니잖아요. 교환 아니고 취득시효 아니고 증여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그 등기 원인을 무엇이냐?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도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명의를 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유자는 마지막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무슨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청구 취지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 진정명의 회복 등기 청구서에서 가장 중요할 것은 또 하나는 이 진정명의를 구할 수 있는 원고는 아까 말했던 진정한 소유자, 즉 등기부상 내가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는 그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 상속인이 전형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 또는 아버님의 소유의 재산이 분명했는데 옆집에서 사는 사람이 등기소지를 위기해서 자기 앞으로 넘겨간 다음에 쭉쭉쭉 팔고 전전 매도해서 부산 사는 광주 사는 사람 서울 사는 사람까지 넘겨갔다 라고 했을 때 상속인인 아들, 상속인인 손자 앞으로는 등기 명의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죠. 할아버지 명의만 등기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말소를 구할 수,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데 진정한 소유자였으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지위가 승계되는 거잖아요. 그 상속의 핵심 법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 앞으로 또는 그 아버지 아들 앞으로는 등기가 한 번도 소유명의 등기가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랑 똑같기 때문에 포괄승계에 의해서 구할 수 있고 이거 말고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원고 명의의 소유 명의로의 등기가 있었던 자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었어. 근데 허위 등기 이주에서 막 넘겨갔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데 갑이 아닌 손종학이라는 사람이 이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한 거예요. 근데 갑이 스스로 나서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진정명의 회복하고 하면 괜찮은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종학은 어떻게 되죠? 갑을 상대로는 매매를 원하는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전 등기 구해봤자 무슨 의미가 없죠. 지금 등기명의자는 정부, 경, 거기까지 막 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손종학도 최종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나한테 직접 이전 등기 해줘라. 내가 어차피 진정은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손종학은 아직 비록 샀지만 내가 소유자가 하잖아요. 소유권자가 안 했잖아요. 단순한 이전 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손종학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나한테 팔았던 갑을 상대로는 매매를 원하는 이전 등기를 구할 것이고 을병정 무기를 상대로는 어때죠? 그게 바로 채권자 대위 소송이 되는 거예요. 즉 갑이 원래는 말소 등기 청구를 구해야 되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정 채권자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특정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도 요구하지 않는 차례 우리 판례가 맞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에서 원칙적 무자력인데 무자력 요건을 하지 않죠. 그래서 갑이 재산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나는 내 특정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손종학은 매도인인 갑을 상대로는 매매를 원하는 이전 등기를 구하고 남 을병정 무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까지도 만약 진정회복을 원하면 간편하겠지만 우리 판례가 그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왜? 진정명의회복은 글자로 소유권자였던 자가 지금 소유권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의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나는 소유권자가 안 했잖아요. 허용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그에 관계된 판례 한번 읽어드릴게요. 90년 12월 20일 날 선고된 88 가까의 20026 판결입니다. 제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 상속 같은 경우가 있죠.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해하여 현재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즉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인데 단순한 매수인인 나는 소유권에 없는데 무슨 소유권 회복할 게 어딨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한 비슷한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2003년 5월 14일날 선고됐던 2002타의 64148 판결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가름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의하여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소유권자를 대의하여 현재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시험이 나오겠죠. 이해되죠? 사안을 적어서 청구지시 작성하라고 하면서 진정명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진정명의자가 단독 소유자가 아니라 공유자에서 수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은 수인 3인이나 3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구하면 되는데 그 중에 2인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또 소극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1인, 공유자의 1인도 역시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럼 왜 가능하겠죠? 공유문의 보존행위다. 공유문은 보존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누가 공유자 1인이 아무리 소수 지분권자를 할지라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관리행위는 지분에 과반수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3자가 불법으로 그 등기를 넘겨왔다 하는 것은 찾아오는 것은 관리행위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키는 거잖아요. 보존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존행위로 봐서 공유자를 할지라도 1인이라 할지라도 소수 지분권자를 할지라도 진정명의 회복할 수 있고 마시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소유자를 진정명 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을 갑을 2인으로 해놓는다든가 갑을 병 3인으로 했고 갑의 지분을 뭐 25% 3분의 1 정도 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독으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 요건의 연결이냐 뭐냐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권리가 있냐 없냐 충분히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청구 기각이 아니고 청구 인용이 되겠죠. 소각가도 아니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 너무 많네요. 시간이 길어지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